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비서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예, 그렇죠. 윤재순 예, 비서관, 총무비서관, 어떻게 보면 제일 요직인 예, 자리인데 요직이죠. 윤 비서관의 이 성비위 의혹 음, 이게 좀 불거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도 물론 이제 그 논란이 많잖아요. 박안주 지금 의원, 박안주 의원 오늘 제명했습니다. 그냥 제명했죠. 정말 민주당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네. 이 건 때문에 결국 이제 여론도 안 좋아지고 음, 불리한 상황이 지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인사청문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결국 연관이 되니까 네. 정말 좀 답답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볼 때 답답하다. 저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죠. 아니 그한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게 민주당 전체 영향을 미치고 진보 전체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잖아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러면 있고. 윤재순 그분은 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아니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네. 윤재순 저분이 논란을 얘기했더니 뭐 물타기라고 그래요. 아, 예, 국민의힘에서. 박안주 의원 물타기로 물귀신 작전하고 있다. 뭐 이런 아니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 그냥 저분은 넘어가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도 아니 성비위가 있어서 두 번이나 첫째는 인사조치 당했잖아요. 첫 번째 거는 네. 인사조치를 아무나 합니까? 아니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인사조치 하냐는 거예요. 크죠, 사실은. 네. 두 번째는 경고인가 뭘 했어요. 그 뭐 감찰 본부장인가? 네, 예, 맞습니다. 경고죠. 네. 경고는 징계가 아니래 또. 참,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남한테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게 아주 뭐라 그래 추상같이 네. 잣대를 대면서 본인들한테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썼으니까 괜찮아.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아.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괜찮아. 누가 봐도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쓰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판단이 설 수 있는 상식선에서 네. 그런 내용인데 안 썼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어허. 이건 정말 저는 후한무치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윤재순 이분이 두 번이나 논란이 되고 성비위 관련돼서 어쨌든 뭐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요. 지금 사회에서 그 정도 일을 했다고 하면 과연 그 정도로 끝났을까요? 아, 그렇지 않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걸 예전이니까 괜찮고 지금 뭐 어떤 분도 그 얘기도 했더라고. 누군지 네, 기억을 네. 못 하겠는데 뭐 그 미투 사건 이전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우리 사회가요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문제를 삼고 그걸로 도덕성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윤재순 비서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게 하는 거예요 대체? 그 물타기라뇨.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금 비서관 임명했는데 자 박원준 문제 터졌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기하면 안 돼. 입 다물어. 이게 맞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네. 윤리위원회 당 윤리심판원인가요? 거기 제소된 상태예요. 숫자 그렇죠.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고 박안주는 왜 인재 터트리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게 얼마나 이중잣대예요. 내로남불 누가 누구를 내로남불하는 겁니까 지금?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봐. 얼마나 저는 이 이제 뻔뻔함이 극치라고 저는 보여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비판하는 그 잣대로 동일하게 자기들도 봐야지 그러면. 지금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박완주 의원은 자기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본인은? 제가 그분을 옹호할 생각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네. 그럼 그 논리로 따지면 그 문제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그럼. 이준석 대표도 지금 성상납 관련해서 의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박원주 의원도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다 법원 심판 나올 때까지 예를 들면 조사 끝날 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자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단행한 거잖아요. 그럼 왜 국민의힘 안 하는 거예요? 윤재순 이분도 징계 아니까 괜찮다? 또는 뭐 이준석 대표도 아직 모른다 수사 중이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고요. 왜 이렇게 잣대가 달라요 두 잣대가.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그 민주당이 밀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논리로 가 또.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물타기라고. 네. 그게 무슨 물타기입니까? 오늘 답답해 죽겠어요. 뭐 이 대통령 측 분위기는 성추행도 최근 일이라면 당연히 그만두게 하겠지만 10년, 20년 전 일이고 경미하다 보니까 경고로 끝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미 아니 성비위가 경미하고 무겁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좀 낮은 수위의 성추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뭔지 일이. 모르니까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용납이 돼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고위공직을 하지 마세요. 왜 고위공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으로 살아가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이미 징계는 끝났고 예를 네, 들면 네. 그 당시에 처분을 받았으니까 음.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걸 누가 뭐라 하냐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일반인이라면 이분이 고위공직을 하겠다니까 문제잖아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에서 가장 가깝게 측근으로서 역할을 하고 네. 대통령을 보좌한 일을 하고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처분을 내려야지. 아니 지금 박원주 의원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네. 이분은 옛날 일이니까 괜찮고 지금은 아. 이런 논리로 과연 접근하는 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래 제가 후한무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전 놀라워요 사실 그런 태도가. 놀랍다. 그럼 민주당은 왜 그걸 가만히 있는지도 놀랍고. 하하. 그러니까 이 윤재순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뭐 낙마시키거나 뭐 임명을 처리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렇게 봤을 보이지 때는. 않아요. 자신의 최측근이고 또 총무비서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계속 쭉 갈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비판을 계속 아니 해야겠네요. 잘 보세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성 무슨 당이라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N번당 뭐 이런 것까지 M으로 진짜. M번방이요. 네, 진짜 너무 황당. 근데요 윤재순 씨뿐만 아니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문체부 차관. 아 문체부 차관 어떤 지금 의혹이 있나요? 모르셨어요 지금? 아우 진짜 너무하시네. 박 기자까지 모르고 보도가 있으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의혹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그분이 무슨 사무총장했어요. 어디 지금 네. 어디 단체인데 어쨌든 사무총장을 했는데 체육회인가? 네. 근데 그 당시에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지금 물론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의혹이에요. 의혹. 지금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다. 네,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 두 건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문체부 차관도 지금 성비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이 윤재순 이 비서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두 건이나 되잖아요. 근데 임명을 강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청와대가 예를 들면 윤석열 청와대가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실이 네. 또는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성 관련된 당이냐 정부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그러면 네.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체부 이 차관인가 이 사람에 네네. 대해서는 거의 보도도 안 되고 있어 잘. 그러니까요. 지난달 체육회 회식 자리에서 이게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인데 예.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음. 문체부가 즉시 대한체육회 공문을 보내서 사실관계 확인하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조 차관 같은 경우는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지난달 말 회식 중 여직원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날 아침에 본부장을 통해 여직원이 불편했다는 느낌을 전해왔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직원도 사과를 수용해 끝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예요. 성폭행 성추행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이잖아요. 차관이면 고위공직을 그렇죠. 하는 사람이 그런 네. 행동을 했다. 그걸 과연 아하.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반복적 윤재순 비서관이든 이 차관이든 고위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네. 그 부분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무슨 성추행 관련해서 성비위 관련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나 잘하면서 그럼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당이 그런 행동한 거 저는 감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네. 더 혹독하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민주당만 받아야 돼요? 왜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게 어떻게 정당한 비판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후한무치를. 내로남불, 륜노남불 뭐 이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검찰 출신 비서관들의 문제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시원 비서관 얘기도 간첩 공직기강 조작. 비서관 내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간첩 조작을 했던 그래서 이게 법무부의 징계까지 네, 받았던 받았죠. 그런 이시원 비서관
어떻게 대통령실 들어갈 수가 있냐는 비판이 있었고 특히 공직기강 비서관이기 때문에 다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공직을 자기가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문제가 돼서 네.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어요? 더 웃기는 건 네. 이건 다 알려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무슨 알려진 숨겨져 거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임명 스타일을 보면 자기하고 친하고 측근이면 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아. 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예.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앉힌다는 게 말이 돼요. 아까 지금 그 윤재순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니 그걸 넘어가겠다?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지금. 아니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대체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라고 있었지. 윤석열 정부의 검증 기준은 뭡니까? 아. 가까운 것이 검증 기준입니까? 나하고 얼마나 가깝냐가 선택의 기준이냐고요. 국민들 관점에서 도덕성이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도 네.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예. 명확한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